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현대중공업입니다. 일단 저는 대략 작년도부터 우리 조은만 기쁨나 텔레그램 방에 조선의 슈퍼사이클을 보고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저는 정말 코앞까지 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시그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카타르의 그런 대규모 그런 발주 혹은 우리 조선사 입장에서 수주겠죠. 그런 것들이 시발점이 되면서 저는 성과가 3천억대까지 3천억 원을 넘어서까지 굉장히 급속도로 좀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도 꾸준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카타르의 발주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이제 그때부터 성과의 바닷가가 잡히는 것이고, 성과의 바닷가가 잡힌다는 것은 한마디로 성과가 지속적으로 오른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심리적인 저항선이 3천억 원을 저는 넘어설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3천억 부근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럼 왜 슈퍼사이클인지, 그리고 슈퍼사이클이 왜 얼마 남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슈퍼사이클이 얼마 남지 않은 이유는 투기적인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작년 3월부터 꾸준히 봐왔던 부분인데, 정말로 투기적인 수요가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붙을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작년 3월 28일에 우리 조은막 기꾼덕의 텔레그램방에 적어드렸던 글입니다. 2023년까지 조선 수주는 꽉꽉 찬 상황입니다. 지금 2024년까지 조선 수주가 꽉 차 있죠. 아무리 빨라봐야 2025년부터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JP모건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조선을 발주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JP모건이 왜 조선을 발주하는지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사실 JP모건과 조선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는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도 이러한 흐름이 있었었는데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발주에서 배가 나올 때쯤 다른 선사에 비싸게 팔아먹는 시기의 거래입니다. 성과가 지속적으로 오르는데 베팅하는 것입니다. JP모건은 성과가 지속적으로 오르는데 베팅을 하는 것이고, 사실 이때부터 저는 투기적 수요를 지금까지 매일같이, 정말 매일같이 살펴보고 있었고, 이때 이후로 한 작년 이때 이후로 작년부터 조선의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꾸준히 좀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조선 관련 기업은 세 종목, 3개 기업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영상으로도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던 GTT라는 기업이죠. 보시면 이 LNG 화물창의 핵심 기업입니다. 70달러 때부터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저 역시나 100% 가까이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100% 가까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LNG 추진선 세계 유일 독점 기업 GTT LNG 선박 수주 폭발, 이렇게 좀 분석을 해드렸었고, 이때 당시가 이제 거의 GTT에 대해서는 뭐 관심이 아예 정말 아예 시장에서는 없었을 때고, 조선의 슈퍼사이클도 사실 염두를 해두지 않았을 때 그 정도입니다. 대략 한 작년 하반기죠. 작년 8월 말부터 좀 말씀을 드렸었고, 저 역시는 100% 가까이 수익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때 대비해서도 대략 한 주가는 약 78%의 주가 상승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었죠. 폭발하는 조선 업황, 진짜 수혜주는 따로 있다. 진짜 수혜주는 따로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LNG 추진선 세계 독점 기업 GTT 수소 암모니아까지 장악,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올해 3월 말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주가가 90달러대. 참고로 지금의 주가는 대략 한 124달러예요. 지금 GTT 주가는 대략 한 124달러입니다. 이 당시 대비해서도 대략 시간이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죠. 3개월 만에 주가가 한 40%, 한 7%가량, 37%가량 상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시가 매우 지지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GTT의 주가가 37%가량에 올라간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GTT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좀 분석해드렸었죠. 이제 올해 4월쯤에 좀 분석을 해드렸었고, 조선 슈퍼사이클 앉아서 돈 버는 세계 유일 독점 기업 LNG 추진선 추대수혜, 이때 저는 조선의 슈퍼사이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죠. GTT 2022년 수주 폭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약간 4월 초였던 것 같아요. 이때 주가가 101달러, 역시나 지금과 비교해서는 약간 20% 이상의 주가 상승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한국 기업도 핵심 기업 두 개 기업을 매수 중에 있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기업은
대략 6.4%, 6.4% 수익 중이고 나머지 기업은 2.2% 손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한국 기업 중에서는 한국 기업은 총 8종목을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그 중에서 유일하게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조선 관련된 핵심 기업입니다. 사실 딱히 걱정은 없어요. 딱히 신경 쓰고 있지 않고 워낙에 손실도가 마이너스 2% 수준이기 때문에 어, 그죠? 예, 마음 편하게 가져가고 있는 것이고 그럼 앞으로 이렇게 이미 세 종목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한 종목은 100%랑 수익을 내고 있고 나머지 두 종목도 6% 수익 그리고 2% 손실 중인데 그럼 더 이상 이제 조선 관련된 기업들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조선에 대해서는 비중을 언제 더 늘릴까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조선에 대한 비중을 언제 더 늘릴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기업은 바로 현대중공업이에요. 현대중공업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조선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조선 대장주입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까지 LNG선, 이제 그런 규제라던가 혹은 갖가지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서 LNG 추진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여기서 이제 수소라던가 특히 수소를 이제 훨씬 더 간편하게 저장하고 운송할 수 있는 암모니아 이쪽으로 이제 수요가 다시 쏠릴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현대중공업이 세계 탑 티어입니다. 세계 탑 티어예요. 이미 싱가포르의 선사와 이미 암모니아 추진선에 대한 그런 수주를 이미 MOU를 체결했어요. 그만큼 엄청나게 앞서가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카타르와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수주를 진행했었는데 시작이 된 거죠. 대략 하나로 2,700억 정도 됩니다. 2,700억을 두고 그 전까지는 2,800억이었기 때문에 저가 수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전혀 아닙니다. 사실 이 100척 이상의 그런 수주가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고 각 조선사마다 30척 이상의 그런 수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설계, 같은 제품을 만든다면 당연히 규모의 경제 혹은 원가의 비용 하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런 할인을 받은 것이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다른 제품을 구매할 때에도 대량으로 구매할 때는 훨씬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코스트코죠.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처럼 대량적으로 하는 것에 비해서는 저는 굉장히 성과가 잘 나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이 정도의 성과라면 그 전에 이제 조선업체들이 밝혀왔었던 그런 마진율이라 해야 될까요? 영업이익률에 대해서도 딱히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 정도 성과면은 그 전에 조선업체들이 이제 최근에 밝혀졌던 마진율 대비해서 약간 13%, 약 10% 이상의 그런 영업이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수준으로 받아왔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5년부터 인도가 진행될 것이고 예상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2025년, 2026년, 2027년 이런 식으로 가면 갈수록 인도량이 그리고 성과가 훨씬 더 꽉꽉 차고 성과가 오른다는 점을 봤을 때에도 저는 가면 갈수록 이 수주라던가 혹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보통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LNG 본행지라던가 혹은 엔진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이쪽 관련된 이제 기업들 중에 이제 한 개 기업을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 외에도 이미 2025년까지 도크가 꽉 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음, 예를 들어서 막 맛집에 있는데 전 세계 맛집이 몇 개가 안 돼요. 그런데 그 맛집이 예약이 3년 정도가 꽉 차 있습니다. 지금 예약해도 3년 뒤에나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과연 갑이 어디일까요? 과연 그 맛집의 사장님이 갑일까요? 아니면 그 맛집을 가고자 하는 고객님이 갑일까요? 웬만해서 사장님이 갑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JP모건의 투기적 수요를 말씀드릴 때 좀 설명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JP모건이 전혀 이제 상관없는 그런 조선을 왜 작년도에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발주를 시도를 했는가 혹은 뭐 진행됐는가 이런 것을 살펴본다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이거 분양권이죠. 분양권을 나중에 팔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파트를 투자할 때에도 분양권을 매수할 때에도 이 아파트를 매수했다가 아파트가 완공되기 직전에 분양권을 팔므로써 수익을 챙기는 경우가 있고요. 완공되고 나서라도 더 괜찮은 가격에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에게 파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죠. 그러나 자주 발생합니다. 마찬가지예요. JP모건은 이 조선의 분양권을 산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권리를 나중에 더 비싼 가격에 양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2천억 원이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자금력을 가지고 조선을 이제
발주를 한 것이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JP모건은 알고 있었던 거죠. 성과가 그때 대비해서 많이 오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2023년도에 이제 발주가 만약에 했다면은 그때 인도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혹은 그 직후에 아마 판매를 진행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이미 1년 앞으로 다가왔어요. 1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성과의 급격한 상승이 저는 지금부터라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혹은 인건비의 급등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낮아질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다만 그런 의구심에 대해서는 역시나 불확실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저는 이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사실 뭐 철강이라던가 혹은 철강석 아니면 원자재, 광산 이쪽 기업들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수익을 당연히 좋게 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꾸준히 봐오면서 급격하게 그러니까 지금 조선업체들이 받고 있는 성과를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의 비용 상승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 있어요. 그 정도의 비용 상승이 진행되면 전 세계 경기가 거의 망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경기가 망할 것이다. 전 세계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베팅한다면 당연히 조선업도 저는 투자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그 전까지 그 전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가게 된다면 저는 역시나 조선업체들의 그런 지금의 수주가 굉장히 좋은 그런 시발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의 성과로도 10% 이상의 그런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성과에서는 뭐 20%, 30%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금리의 상승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2천억 혹은 3천억 가까이 되는 그런 조선들을 현금으로 박시할 수 있는 해운사는 거의 없어요. 따라서 투기적인 수요가 저는 전체적으로 급등할 수 있다. 그런 수요가 갑자기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도 사실 금리의 상승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한다면 더 상승하기 전에 더 상승하기 전에 빠르게 대출을 받아서 이제 조선을 발주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저는 점차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최근에 이제 조선 기자재 기업들이라던가 혹은 조선업체들의 그런 유상 증자 혹은 전환사채 발행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죄다 이유가 똑같아요. 이유가 죄다 똑같습니다. 증설이에요, 증설. 뭐 어디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신산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증설입니다, 증설. 그러니까 이 업종 자체가 산업 자체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빠르고 가파르게 그리고 거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기업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제 모든 영상은 절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전 세계 조선기업들의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저 같은 경우도 세 종목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그 중에 한 종목은 100% 가까이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앞으로도 좋은 종목,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필승 구독은 돈이 됩니다. 필승!